네, 저희가 하는 생태전환 프로젝트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노력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아주 앞서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생태전환 교육이 전 세계에 펼쳐져서 글로벌 의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생태 전환 교육이 다른 나라에도 뭐 많이 펼쳐져 있는가 그런 건가요? 예. 제가 뭐 전 세계를 제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원장할 때는 사실 전 세계 거의 다 가봤는데 이제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나와서 지금 경희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올드한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생태 전환 교육은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진 처지가 땅도 적고 사람들은 많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조업 비율이 독일 뭐 중국은 뭐 제조업이 탑이지만은 땅도 넓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율이 거의 농업이나 서비스 비에서 많고 해가지고 기후 위기 이런 것도 많이 그래서 기후 악당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위기를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많이 느끼고 앞서가고 있다. 좀 그렇죠, 그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열심히 할 것 같다 하는데 유럽은 조금 그런 면이 우리하고 비슷해가지고 땅도 좁고 하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미국은 작년에 유엔 회의에 갔을 때 봤는데요. 유엔은 해야 되니까 안에 회의장 같은 데다가 분리수거함을 갖다 놨는데 미국은 다 걷어가지고 유엔 안에 그 쓰레기차가 들어와서 가져갈 때는 한꺼번에 다 담아가지고 그냥 저 뉴욕은 어디 웨스트 버지니아 가서 그 매립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이런데 별로 심각성이 없다. 땅도 넓고 아직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 수준에서 이런 기후 위기 이런 걸 느끼고 있고 또 교육에도 많이 반영하고 있고 앞장서서 하고 있고 이번에 북부교육청에서 생태 전환에 관련된 이런 365 이런 발대식을 하는 거는 정말 전 세계에 좀 알려야 되겠다. 그만큼 앞장서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 세계에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중원중학교 나소영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나소영 학생. 말씀을 들어보니 세계 시민 교육은 모든 나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모든 학생들이 세계 시민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나 궁금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 세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면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세계 시민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거의 생태 전환 교육하고 거의 같은 이제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계 시민 교육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은 최근입니다. 2012년에 우리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께서 얘기를 하시고 그걸 또 우리 한국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2015년에 유엔 SDG에 넣어서 이제 유엔에서는 건장을 하죠. 유엔은 이제 문제가 유엔은 가장 세계적인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세계 시민교육 하라고 모든 나라에 건장을 하는데 건장, encourage라는 뜻은 알아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굉장히 열심히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세계 시민교육도 중앙선도교사도 양성하고 학교에 커리큘럼 책자 뭐 많은 게 나오고 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네스코 회원국이 194개국, 195개국인데 한 100개국 정도는 거의 반응이 없을 거고요. 그나마 전통적으로 유럽, 이런 유럽 선진국 그리고 아시아 몇 나라들이 좀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웃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이 정말 탑으로 잘하고 있다. 일본이 더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은 제가 가보니까 글로벌 매너는 굉장히 좋습니다. 길도 깨끗하고 뭐 줄도 뭐 신간센 탈 때도 줄도 서고 뭐 이런 매너는 굉장히 좋은데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그런데 이제 세계 시민성이 꼭 필요한 그런 글로벌 가치, 뭐라고 그러죠? 이 인권의 개념, 인권을 존중하고 또 이런 문화 간 다양성을 존중하고 뭐 이런 데서는 우리 한국보다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 뭐 그게 섬나라라서 그럴 거예요. 중국은 좀 충격적이게도 제가 2번 중국 베이징 대학에 가서도 한번 세계 시민 교육 강연을 하고 중국 정조 대학에 가서도 강연을 했는데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란 파워포인트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양쪽에 띄우는데 전국 국민 도덕 교육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거 좀 번역이 이상하지 않나요?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세계 시민 교육 혹은 지구 시민 교육이라고 번역했는데 중국에서는 시민 하면 홍콩에서 데모하는 시민, 한국에서 데모하는 시민 이런 걸 연상을 해가지고 절대 시민이란 용어를 쓰지 마라. 그러니까 세계 시민 교육이 그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거의 한영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중국이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해야 되는가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세계 시민 교육을 정말 잘 해가지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 좀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어릴 때는 한국이 다른 나라 걸 벤치마킹 배우는 나라였는데요. 지금은 세계 10위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좋은 철학, 아이디어, 뭐 교육 이런 걸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는 우리 상천초등학교 김민우 학생입니다. 김민우 학생 어떤 게 궁금한가요? 기후위기처럼 중요한 문제가 글로벌 의제가 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능력이나 소양이 필요한가요? 국제기구 뭐 이런 데 이제 일을 하려면 필요한 자질. 뭐 저는 불행하게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동안에는 국제기구란 얘기를 못 들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선생님이 뭐 공부 좀 하면 의사가 되라, 그 다음에 뭐 법관이 되라, 뭐 이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연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대부분 요즘이 하면 그게 어떻게 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런 거 영어 단위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세렌디피티. 우연히 그게 들어갔는데 괜찮았던 곳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유네스코가 안 알려졌으면 제가 결혼해야 되니까 처갓집에 이제 인사하러 가니까 조심스럽게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묻더라고요. 그 월급은 제대로 나오는 곳이냐. 그만큼 이제 그 이름이 안 났던 곳인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제기구에 관심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최고의 그 성과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거죠, 그죠? 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반짝하고 또 뭐 이게 지금 디클라인 되고 있는 상태인데 국제기구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첫째 제가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이 뭐 요즘 뭐 의사 뭐 이런 로스쿨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처럼 국제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꿈을 키워나가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뒤늦게 일을 하다 보니까는 영어 때문에 정말 식은땀 흘렸습니다. 콩글리시죠, 그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해외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정말 창피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정말 이제 영어 공부도 따로 하면서 좀 미리 알았더라면 유치원 때 혹은 초, 중, 고등학교 때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알았다면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 뭐 고등학교 시험 혹은 대학교 입시로 공부하면 정말 짜증납니다. 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국제기구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제기구에 나갔는데 갑자기 제가 아태교육원 원장이 돼가지고 뭐 파리 방콕 회의에 가서 우리가 주최한 리셉션인데 그런데 가가지고 종이 꺼내가지고 그거 읽으면 분위기 확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다 외워가지고 적석에서 웃기면서 해야 되니까 등에 식은땀이 쫙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여러분도 국제기구의 꿈을 키운다면 스스로 뭐 아주 재미있게 영어 공부, 특히 또 제2외국어 하면 굉장히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불어라든지 뭐 스페인어라든지 그런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전문가가 아니면 활동하기 힘들다. 대개 이제 우리 행정직 일반적으로 이 일도 하다가 저 일도 하다가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죠, 그죠? 국제기구에서 한 분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 뭐 문화유산, 뭐 그다음에 과학, 해양학 이런 식의 전문 분야에서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져야만이 되고요. 그 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서스테이너블하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때 반짝 내 꿈을 하다가 꿈 금방 사라지면 안 되고요. 지속 가능해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단으로서의 영어, 언어 이걸 열심히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국제기구 공무원 그런 반기문 총장을 뒤를 잇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창동고등학교 오인강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국제 이런 말이 쓰이면 대단히 크고 심각한 문제라서 저랑 별로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모두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들이니까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글로벌 의제를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문제를 글로벌 의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좋은 저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이거 글로벌 의제 누가 딴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후진국이었던 적이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선진국에서 뭐 만드는 거 그냥 갖다가 배웠고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 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우리나라가 워낙 강대국 옆에 살다 보니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약소국이고 작은 나라 같은데요. 국제사회에 나가면 한국이 거의 탑 10입니다.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도 탑 10이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었으면 아프리카 넘버 1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국제사회를 끌고 가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15년에 17가지를 채택했는데 골 하나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넣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이 말씀드리면 2012년에 반기문 총장께서 세계 시민을 키워야 된다 하고 우리 교육부하고 아태교육원 저도 한 3년간 떼어가지고 SDG 4번 교육의 7번째 4.7이라고 그랬죠. 그게 세계 시민 교육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 하나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17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부 목표 169개 중에 하나를 한국이 넣은 겁니다. 그래도 그 대단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신경을 쓰니까 다음에 이게 이제 다 끝이 언젠가 하면 2030년입니다. 이제 몇 년 남았죠? 6년? 7년? 예,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골 하나 정도는 넣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그걸 누가 넣느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누가 넣겠지, 외교부에서 넣겠지, 누가 넣겠지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못 넣는 거고요. 우리 북부교육청에 오늘 발족한 365 우리 대표단이 지금부터 모여가지고 물론 실천 행동도 하면서 SDG 골 뭐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게 없으면 이름을 지을 때 포스트를 붙이거든요. 포스트 SDG 다음 2030년에 채택할 UN 글로벌 목표에 뭘 하나 넣어보지 이거 한번 토론해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뭘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7개 중에 없는 거 한번 공부해서 토론해 보시면요 제가 생각하건데 요즘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AI 챗봇 2000 채택할 때
AI가 이렇게까지 뜰 줄 몰랐거든요. 과학기술 아젠다 하나도 없습니다. AI에 대한 얘기, 윤리 뭐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혹시 그걸 많이 연구하고 앞장서서 세계 다른 나라 호응을 얻어서 한 7년 동안 역할을 하면 다음 포스트 SDG에 AI에 관한 거 혹은 과학기술에 관한 거 하나 좀 넣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주에 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5년 채택할 때 우주 문제가 그렇게 심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주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하늘 가끔 지나갈 때 하늘 한 번씩 쳐다봐야 됩니다. 갑자기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 문제, 우주 문제에 관심을 그러니까 그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문화예술이 SDG에 전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게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교육과학문화기구니까 문화예술도 하나 넣으려고 그랬죠. 최빈국이 개도국이 발전하려면 문화예술을 통해서 발전하는 게 최고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서 전통 뭐 이렇게 크라프트라고 그러죠. 공예 혹은 압살라 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객들한테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런 걸 넣으려고 하는데 유엔에서 그걸 채택하는 분들이 이해가 떨어지니까 문화예술을 완전히 도외시해가지고 문화예술이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것도 잘 연구해서 넣을 수가 있다. 지금 벌써 문화예술, 우주, 그다음에 과학기술, AI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는데 누가 넣느냐? 목소리가 큰 쪽이 넣습니다. 왜 그게 못 들어갔느냐? 문화예술 NGO 단체들이 되게 점잖고 국제를 잘 몰라 국내에서만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걸 넣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글로벌리 도와줄 like minded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유엔에서 아마 2025년부터 유엔에서 오픈 워킹 그룹이 열릴 거거든요. 참여하고 의견 내고 해가지고 넣으면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기 전에 다 그냥 자신감이 없죠. 왜냐? 어떻게 내가 유엔에다가 그런 걸 넣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꺼내니까 다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냉소적이었어요. 세계 시민교육을 뭘 그게다 넣어? 뭐 그랬는데 정말 들어가더라고요. 한 3년간 열심히 뛰니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정말 믿어주시고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3년보다 2배가 많은 6, 7년간이 남았으니까 북부교육청에서 한번 의견을 모으고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SDG 다음 SDG 아젠다를 하나쯤 넣는 그런 대단한 보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